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개드렸다시피 메시의 마라톤 도전기 해가지고 하는데 쉬워요. 이거는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쉬어가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제가 볼 때는 저기 앉아있는 이 친구 수준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자료를 뭐 어떻게 메시아 마라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달리면은 빨리 뛰는 사람, 늦게 뛰는 사람, 체력이 좋은 사람, 약한 사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모든 사람 맞추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상급을 같이 하면서도 배도 좀 그렇게 숙달되지 않은 급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분으로 기본 베이스 정말 그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 쉬어가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딱딱했고 무거웠던 분위기를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럼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일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잘 안 보여요. 글씨 너무 작아가지고. 어딨지? 여기 있네. 이게 밑에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 자, 제목 글이 좀 약간 퍼져 보이죠? 글이 퍼져가지고 잘 안 약간 당겨볼까요? 자, 메시의 마라톤 도전기 제목은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 사실 도전이라기보다는 아까 저 처음에 제가 소개할 때 별을 계속 보던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도전이라기보다는 계속 해오던 거 그냥 본 거를 남들하고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좀 더 본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대상이 메시의 110개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루 밤새에 이제 빨리 많이 보는 그런 경쟁 아닌 경쟁이기 때문에 했는 거를 사실 얘기를 저의 관점에서 기본 베이스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메시의 마라톤은 뭐냐 하는 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메시의 마라톤은 보통 언제 열리죠? 우리가 지금 경남 지부에서 2번을 했을 겁니다. 한 번은 좀 날씨 관계로 아예 하질 않고요. 보통은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 많이 열립니다. 작년 17년도 열린 것도 4월 1일 날 아마 개최를 했을 거예요.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 열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3월에서 왜 하필이면 4월 초에 많이 열리느냐? 물론 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도 열려요. 그렇지만 이때가 태양의 위치가 메시의 대상이 가장 적은 곳에 태양이 위치해 있어요. 우리 태양을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태양 말고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어린이? 태양이 있으면 다른 별은 안 보이지? 아주 쉽지, 그지? 참. 태양의 위치가 메시의 대상, 우리가 봐야 하는 대상이 가장 적은 곳에 그나마 전 하늘에는 메시의 대상이 다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가장 적은 위치에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3월 중순에서 4월 초. 상세한 거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메시의 마라톤 뭘 볼 거냐? 이름이 나오죠. 메시의 대상 110개가 되겠습니다. M1부터, M1 개성부터 M110. 110이 뭐죠? 자, 우리 상급 했던 우리 M110이 어디서 봤죠? 기억이 안 나죠? 우리 일찌감치 우리 어디 M110이 어디 있었죠? 와, 역시 대단하십니다. 상급 명수 2기인가요? 1기였나요? 1기의 내공이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게 되죠? 보통 이거는 사실 근데 방법은 없습니다. 메시의 마라톤이라는 거는 자기가 달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은 없어요. 단 가장 기본적인 룰은 어느 정도는 틀은 만들어져요. 뭐냐 하면은 절대 이거는 분명한데 자동 도입 장치는 절대 불가합니다. 자동 도입 장치 있으면은 마라톤이 의미가 없죠. 차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건 마라톤이 아니죠. 그리고 초저배율 아이피스 대충 다들하게 만들어놓고 나 저거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반칙이겠죠. 옆에서 누군가가 확인을
요할 때, 필요할 때, 저건 맞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배율은 돼야 돼요. 계략적으로 한 60배? 최소 한 40에서 60배 정도로 보면은 맞을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은 보통은 가지고 메시의 마라톤에 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정해진 시간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해진 시간은 아니에요. 하루 밤새예요, 그냥. 보이는 대상이 하루 밤새 계속 떠오르고 떠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대상을 셀프 채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채점을 해요. 내가 봤다 안 봤다 하면서. 사실 여기는 그 많은 비리의 여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안 보고도 어렴풋이 본 것 같아서 봤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메시아 마라톤 가면은 이제 채점관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봤습니다 하면은 가가지고 맞네 안 맞네 하고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성인들이 하는 메시아 마라톤은 통상적으로는 셀프 채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보통 하게 해야 되죠? 우리가 별 볼 때 뭐 어디라도 마찬가지지만 광해 없어야 되고요. 시야는 넓어야 되겠죠. 습기 없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산짐승 돌아다니면 안 돼요. 뭐 보는데 멧돼지 같은 거 다니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산에 가다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시야가 넓어야 된다라고 했는 곳에서 메시아 마라톤에서 특히 중요한 시야가 하나 있어요. 서쪽 시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쪽은 왜 중요한가는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일단 나중에 한번 보겠는데 서쪽에 넘어가는 걸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책에 보면은 그 위도는 북이 한 25도 정도가 적정하다고 그래요. 뭐 20도, 25도 뭐 계략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위도가 굉장히 적이죠. 그렇죠. 우리 상급할 때 배웠습니다. 그죠? 적경적이 이런 거 배웠는데 저기가 굉장히 낮은 메시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M7이라고 마이너스 한 35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저런 대상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위도가 낮은 그런 별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큰 개자리, 또 그 다음에 고물자리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위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정갈자리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보통 위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려면은 약간 관측자의 위도도 조금 낮은 곳으로 가서 한 25도 정도로 가면은 알 위에 있는 걸 전부 다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도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마라톤을 했는 상층은 한 몇 도 정도 되죠? 위도가. 한 35도 정도 됩니다. 35도. 자, 그럼 누가 보통 마라톤을 하죠? 마라톤은 남녀노소 없습니다. 아무나도 뛸 수 있어요. 어린애들도 할 수 있고, 진짜 뭐, 100살 먹은 노인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마라톤은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왜 하느냐? 왜 달리죠, 이거를? 운동구조로 달린 것도 아니고, 간혹 보면은 작년에 우리 경남지구에서 마라톤 하면은 상품이 상당히 큰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를 걸었다 했는데 상품에 눕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처럼요. 그래서 이거 타면은 좋겠네 하고 나가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나 아주 눈치 작전을 많이 펼칩니다. 예. 근데 결국은 자기 만족이죠. 내가 얼마나 많이 찾아보느냐 하는 그 자기 만족입니다. 자, 아까 전에 어디서 봐야 되는 게 좋으냐 하는 그거를 한번 자료를 한번 봤어요. 요거는 참고로 우리 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메시의 마라톤 하여튼 외국 책자관에서 여러분 책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상금 연수할 때 책 받으신 거에 보면은 이 자료가 나와요. 그거를 살짝 오린 겁니다. 자, 그 보면은 요 자료는 북위 40도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보시면은 3월 초에서 4월 달에 한 189개 정도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 그리고 10월 중에서 말 사이에요. 요때쯤이죠. 10월 중순에서 말 사이. 요때쯤에는 110개는 다 안 보이고 한 100개를 조금 넘는 한 108개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정갈 부근, 이럴 때 정갈 부근이 메시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그 이유도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108개, 110개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삼청도 그렇지만은 딱 시작하는 시간이 한 7시 반인가 정도 있는데 산이 아주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대상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뭐 110개 중에서도 잘 보이면은 뭐 한 105개 정도 하면은 잘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아까 지금 25도 지역이 가장 적정하다 했는데 조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위 20도 지역으로 거기는 책에는 나와 있는데, 자, 20도 지역으로 가니까는 조금 더 보이죠. 3월 말에서 4월 초에. 그리고 10월 중순에도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메시의 대상이 약간 더 고도가 위도가 낮아지니까 그만큼 저 남쪽 대상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북위 한 20도, 25도 요 정도가 좋은데 우리나라는 한 35도가 돼가지고 고도가 좀 낮은 지역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거기다가 산이나 이런 것 등으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3월하고 1도냐고 이제 제가 여기 근데 레이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네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고등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까? 여기 고등학생인가? 대학생?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 같아. 아주 그냥. 제일 어려 보이네. 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자, 여기 뭐지? 여기야? 태양. 자, 요거 지구. 자,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에 보이는, 이걸 뭐라 그러지? 우리 보통 보면은? 별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거. 천구라고 그러죠. 자, 천구에 보면은 태양은 여기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 5월달에 보면은 저 천구에 태양이 어느 별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황소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태양이. 그죠? 자, 그러면은, 자, 3월달에 지구가 여기 있는데, 자, 태양을 그래 쭉 보면은, 자, 여기 어느 별자리 지금 가 있어요?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에 자, 태양이가 있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는, 여기는 어느 철 별자리죠, 여기는? 물고기 자리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저도 뒤에 앉아있으면 대답을 안 하는데, 여기는 좀 분위기가 다르니까는 대답을 열심히 잘 되겠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는 가을철 별자리죠. 가을철 별자리인데, 전통적으로 물병, 물고기 자리, 양자리, 요쯤에가 메시의 대상이 거의 잘 없어요. 메시의 대상이 없습니다. 반면에 메시의 대상이 굉장히 많은 곳은 어디죠? 여기, 처녀자리, 사자자리,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수자리, 궁수라고 하는데, 이쪽 자리하고 정갈, 여기는 메시에가 그냥 바글바글 거려요. 그래서 태양이 만약에 여기에 와 있다. 자, 이럴 때쯤 언제쯤이죠? 지구가 12월 달에 메시에 열리는 거 봤나요? 못 봤죠? 메시에 열리면은 거의 한 60, 70개 보면 잘 보일 겁니다. 그죠? 그 반면에 이제 또, 처녀자리 이럴 때, 자, 9월 달에 메시에 마라톤 열리나 안 열려요? 왜냐면 은하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은하 안 그래도 낮아가지고 광도가 낮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은하 보면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주로 보는 때가 요 3월달에 있는 요 정도의 물고기 자리에 있는 요 정도가 메시의 대상이 적기 때문에 요때 많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11월 달에 이제 많이 본다 했죠. 10월에서 11월 요 사이. 자, 태양이 어디쯤 있죠? 자, 여기 보면 천층자리하고 정갈자리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도 메시에가 별로, 태양이 있지만 메시의 대상이 별로 없어요. 여기 처녀자리까지가 메시에가 많죠. 그리고 다시 정갈자리부터 메시에가 많습니다. 여기에 메시의 대상이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3월 중, 말, 4월 초, 그 다음에 10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메시의 마라톤을 많이 열게 됩니다. 혹시 이해가 됩니까? 대상이 작아서 한다는 거죠. 메시의 대상이 110개라고 하는 거는 이 별자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황도 12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이에 이건 대표적인 거고요. 이 전천에 모든 하늘의 메시의 대상은 쫙 깔려 있습니다. 사실 깔려 있는데 그 중에서는 좀 분포가 많이 돼 있는 곳이 있고 메시의 대상이 많이 있는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어요. 근데 적은 곳은 그쪽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 우리가 대상이 안 보이잖아요. 너무 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메시의 대상이 없는 곳에 태양이 있을 때, 그때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두운 밤에 나머지 메시의 대상이 많은 곳을 우리가 많이 찾아보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입니다. 어린 친구 이해되나? 미안하다. 이해해주라.
자, 여기에 방금 이제 메시의 그 분포를 방금 여쭤보신 거, 메시의 이제 분포예요. 여기 이 화면이 좀 이제 그렇네요. 자, 여기 이제 고래 자리이고, 여기 이제 물고기 자리가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잘 안 보이네요. M77이 여기에 있잖아요. 77이라고 은하가 있고, 여기 뭐 74가 있고, 뭐 안드로메다 자리 있고, 막 이제 페르세우스 자리 있고 한데, 태양이 아까 전에 3월달 언제쯤 있냐면은 바로 요 전에 있어요. 태양이 지고 나면은 태양 별빛 때문에 이쪽 메시의 대상이 아주 안 보여요. 아주 희미하게 보이거나 이제 거의 잘 안 보이거나 좀 그런 상태예요. 메시가 보면은 요 곳곳에 다 깔려 있습니다. 뭐 노랗고 파랗고 녹색이고 한 이런 게 전부 다 메시의 대상들이에요. 여기에. 요 밑에도 있죠. 여기 보면은. 고도가 낮아요. 30도, 막 이래까지만 내려가죠. 지금 우리는 35도 이쯤에 있는데, 그죠? 고도가 이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찾아봐야 돼요. 지구과학 선생님도 몇 분 계신데, 우리 보면은 뭐, 전몰성, 주걱성, 뭐, 이런 거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35도 같으면은 주걱성이 보통 90도 빼기 35 하면은 55도 나오니까 55도가 어디쯤,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걱성이기 때문에 별이 지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뱅글뱅글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55도 같으면 이거는 전몰성이기 때문에 아예 볼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밑에는 메시 대상이 없습니다. NGC하고 IC 등등만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건 많이 보려면은 그 중간에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메시의 마라톤에 대한 기본 그것만 좀 쉬어가는 코너로 말씀드린다는데 좀 모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달리기 위한 준비를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장비가 가장 중요하죠. 보통 이제 망원경은 메시의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뭐 눈으로 보는 안시 마라톤도 하고 우리 이상현 박사님처럼 사진 마라톤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 마라톤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통적으로는 눈으로 마라톤을 합니다. 눈으로 마라톤 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 마라톤을 안시를 이제 달리게 됩니다. 보통은 한 10에서 15인치 정도 돕순이안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제 얘기가 많이 가미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고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한 8인치 정도 돕순이안이나 8인치 뭐 카세그린 이런 것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만 조금 어두운 대상은 조금 무리는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하늘에서는. 어두운 하늘에서는 전혀 상관없겠지만은 우리나라 하늘에서는 한 10에서 15인치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뭐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 파인더는 보통은 50mm죠, 그죠? 50mm 정도 암시아가 있으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암시아 없으면은 이 중앙에 들어있는지 약간 옆에 있는지 헷갈리죠. 뭐 답은 없습니다. 가장 자기한테 잘 맞는 거 많이 보던 장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자, 망원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앞으로 나올 사진들은 대부분 다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불법한 겁니다. 불법으로 한 건데 오늘만 하고 더 이상 사용은 안 할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뭐 뮤론 같아요. 뮤론 같고 이거는 뭐 카세그레인이고 그죠? 돕순이안 아주 이건 한 18인치, 20인치급 이상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게 우리 한 15인치 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굴절도 보이고 이게 메시의 마라톤 사진을 하나 제가 가져온 거예요. 아주 많죠. 하기 전에 장비 전시해 놓은 거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인더. 바깥이 아주 우리 얼마 전에 전부 다 공부했던 파인더 있죠. 50mm, 750, 암시아 달려있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파인더가 되겠습니다. 가격도 비싸요. 스트레이트 방식이죠. 그 다음에 직각 파인더. 물론 이거는 뭐 바로 위에서 들여다보니까 좋긴 하겠지만은 글쎄요, 이거는 이거는 사용하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텔라드라고 하는 이제
밤하늘에 빨간 레드 닷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도록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아주 1대1 비율이죠. 등 비율로 보여요. 보통 등 비율로 하늘에 그냥 자기가 적당한 위치에, 적정한 위치에 꼭 찍어가지고 보기에 아주 쉬운 겁니다. 호핑할 때, 그리고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아주 편합니다. 편하고. 자, 보면은 스트레이트하고 90도하고 보이는 글자가 차이가 이렇게 보여요. 스트레이트는 노말이라고 하는 글자를 해가지고 거꾸로 뒤집은 거 한번 이렇게 보내고 뒤집은 거라 가지고 요걸 볼 때는 성도를 우리가 본다 생각하면 성도를 뒤집은 거하고 똑같이 보여요. 성도를 뒤집어가지고 그냥 보면 됩니다. 성도를 뒤집어서 보면 되는데 90도로 보면은 성도를 뒤집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 볼 때 그냥 성도 뒤집으면 밤하늘하고 똑같아요. 파인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찾기에 굉장히 수월한데 직각 파인더는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들고 보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 자, 마라톤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 없으면 마라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머리에 다 있으면은, 머리에 다 들어있으면은 문제는 없겠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성도도 보통 한 3종류 정도가 있어야 돼요. 마라톤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전천성도가 하나 있죠. 아까 전에 앞에서 보셨던 전천성도 해가지고, 메시의 대상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쫙 볼 수 있는 성도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뭐가 있지? 다음에 뭐가 올라오지? 뭐 어디를 볼까 하는 작전을 좀 짜기에도 좋아요. 전천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카이 아틀라스 2000 해가지고 한 8등급 정도까지 보여주는 성도가 있는데 이것도 뭐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성도라 하고 우라노메트리아 성도가 있는데 알았어 그래. 아이고 우리 애들 둘이가 저 또 있네. 맨날 집에 손 나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아빠한테 손 흔들어 주네요. 잘한다고. 자, 우라노메트리아가 한 10등급 정도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상세합니다. 아주 상세해가지고, 진짜 뭐, 깨알 같은 게, 우리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깨알 같은 별들을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딥스카이 볼 때, 진짜 딥스카이 볼 때, 메시의 마라톤 할 때도 물론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나 꼭 제가 볼 때는 메시의 마라톤에서는 우라노메트리아는 그렇게까지 꼭 필요하진 않은 수준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타키 성도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타키 성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것도 인터넷에 가면은 무료로 그냥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게 여기 지금 계시진 않는데 우리가 경남 지구에 계시는 박동현 선생님이 만드신 메시의 별 상세 성도가 있어요. 순서별로 쭉 만들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이 메시의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바이블처럼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마라톤 할 때 같이 이제 지참해서 저 참고를 했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건 진짜 강추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필요한 거는 머리털하고 천여자리 은하단 상세 성도가 꼭 필요합니다. 저기는 왜냐하면은 바글바글 몰려 있어요. 저기는 대상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면은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합니다.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고 또 희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통상적으로 성도에 보면은 머리털 천여자 은하단의 상세 성도가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지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설명이 좀 많이 기네요. 한번 볼게요. 자, 전천성도는 아까 보시는 저런 겁니다. 메시의 마라톤의 분포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겠고, 이게 스카이 아틀라스 저쪽 왼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타키 성도가 되겠습니다. 뭐 거의 비슷해요. 저 스카이 아틀라스하고 타키 성도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라노메트리아인데, 우라노메트리아를 보면은 거의 뭐 10등급, 11등급까지 이렇게 상세 부분에서는 11등급 이하로 보여줍니다. 바글바글 모여있죠. 아주 대상들이. 이걸 보려면은 우라노메트리아나 이런 게 좀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 세 번째. 이게 이제 박동현 스님이 만들었던 메시의 대상들로 찾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 놓은 그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꼭 강추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목이 더 이어가는 메시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장점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인더의 그 화각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보이는 별의
그러니까 밤하늘에 파인들을 갖다 댔을 때 보이는 정도를 같이 보여줍니다.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느 정도로 어떻게 보이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책도 상당히 훌륭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혹은 11월달 같으면 이슬이 많이 내려요. 새벽이 되면은. 이슬 내리면은 게임 끝입니다. 그냥. 이슬 내리면은, 이슬 방지 대책 없으면은, 없는데 이슬 내려요. 그러면은 게임 포기하고 그냥 들어가서 자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전부 다 별처럼 보이고 구름이 하얗게 낀 것처럼 다 보이니까 들여다봐도. 이슬 방지로는 뭐 열선장치, 차량용 드라이기, 그 다음에 뭐 주경화, 파인드 후드, 그 다음에 일회용 손난로를 뭐 주경에다 감싸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뭐 별수를 다 씁니다. 별수를 다 써가지고 이슬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제 노력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없으면 또 아쉬운 대상을 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없으면 아쉬운 거. 야외 테이블을 이제 꼽았는데, 뭐 여러 가지 승도도 있고 막 마라톤 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많아요. 아이피스도 있어야 되고 한데, 이 바닥에 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테이블 하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있으면 좋고, 적색 링턴. 이거는 암시에 안 끼려면 꼭 있어야 되죠. 그리고 돋보기. 그건 제 얘기입니다. 자, 이거 없으면은 안 보여요. 많은 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승도가 안 보여가지고, 이거는 아예 안 보입니다. 40대 정도 되면은 꼭 필요하죠, 보통. 아니라고 말씀을 못 하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 예, 이거는 중간에 이제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먹거리는 반드시 또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외에 뭐 여기 제가 하진 않았지만은, 저 보온 대책이 또 꼭 필요합니다. 3월하고 10월 말 이럴 때는 새벽이 되면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보온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슬 방지 대책. 이렇게 이제 열선을 뭐 파인드 부분, 그 다음에 주경 부분 이렇게 감싸져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후드, 아예 길게 씌워가지고 한 후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외 테이블, 그 다음에 이제 적색 랜턴, 그 다음에 돋보기, 뭐 이런 등등의 먹거리 등등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하고 뭐 어린 친구들은 이 그림 보니까 아주 쉽지, 그제? 아주 이해되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음 시간 되면은 사실 좀 머리는 아플 수 있어도 굉장히 진짜 기대하고 고대하던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진계에서는 최고 대부이신 김재현 선생님께서 강의가 있을 거니까 기대를 해주세요. 지금은 쉬어가는 콘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뭐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거, 체력 안배. 이거 새벽부터, 아침,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한 5, 6시까지 달려야 돼요. 너무 무리해서,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너무 달리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중간에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 지쳐가지고, 막 그만 포기하고 들어가지 말지. 1등하면 뭐 하겠노. 어차피 안 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 적당하게 좀 쉬어가면서 하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달리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자, 먼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별자리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별자리를 모르면은 하늘에 떠 있는 게 밝은 건 별이고 어두운 건 하늘이고 단순히 그러면은 메시에 대해 마라톤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메시의 마라톤을 하죠. 어디에 있는지 알아도 어느 별자리에 있는지 알아도 그 별자리가 그려지지 않으면은 또 못 달립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별자리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황도 12군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하나 갖다 붙였는데 저렇게 별자리를 자기가 봤을 때 뭐 알파 베타의 별을 보고 모양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일몰하고 일출 전후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방명이 시작되거나 바로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태양빛 때문에 거의 밝은 별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별자리를 조금 어느 정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메시의 대상을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자리는 시간당 15도씩
돌아가죠. 하루가 24시간 나누면 360도 나누면은 시간당 15도씩 별자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위치가 자꾸 바뀌죠. 와, 이렇게 돌아가요. 별자리의 모양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조금 이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번 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하기 위해 가지고는 물론 실전 삼아 밖에 나가보는 것도 중요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집에서 스텔라리움 가지고 자기가 미리 그 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계속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면은 아, 별자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시작하는 시간에 별자리 모양을 미리 알고 실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 칠 때 마지막으로 책에서 본 게 탁 들어가자마자 문제 내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똑같아요. 이것도 탁 들어갔는데 바로 M74가 보이면은 진짜 완전히 뭐 1등한 기분이 바로 듭니다. 그럴 때는. 볼게요. 자, 연습.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자, 요게 저 밑에 보면은 2017년 4월 1일입니다. 자, 17시 30분이에요. 19시 30분이니까 7시 30분이네, 그죠? 저녁. 이때가 우리가 아마 4시에 마라톤을 시작했는 시간일 겁니다. 시작했는 시간인데, 이때, 자, 서쪽하고 북쪽을 보면은 하늘이 이렇게 보여요. 물론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산이 있었기 때문에. 산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탁 보이면 막막하잖아요. 왜냐? 서쪽에 지금 아직까지 반명이 저렇게 별빛이, 햇빛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밝아요. 아직도 밝고, 어디가 어디지? 저 밝은 건 별인데, 어디에 과연 대상이 있을까? 막막합니다. 별자리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쪽 잘 안 보이는데, 자, 우리가 그래도 보이는 게 여기만 하나 있죠? 여기 뭐죠? 여기가 뭘까요? 카시오페아가 보이죠? 자, 카시오페아가 보인다는 얘기는, 아, 카시오페아에서 요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5배를 가면은 뭐 북극성이 있고 어떻게, 자, 그럼 5배를 쭉 가보면 북극성이 여기겠죠? 북극성이 여기에요. 그러면, 아, 방향이 이쪽이 북쪽이다. 북쪽이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M74는 어디에 넘어가고 있다는 걸 감을 잡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그러면은 북두 칠성이 있을 거고요. 그죠? 북두 칠성, 큰 금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또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익숙했던 별자리가 보이죠? 이게 뭐죠? 이게 뭐 같아요? 카펠라. 그죠? 마차부자리 별 5개 아래 보이죠? 자, 그러고 나니까 카펠라 있고, 보니까 여기 한번 익숙하게 보이는 것도 있다, 그죠? 예, 뭐 같아요? 플레이데스. 이거는 그러면은, 알데바란 정도 되겠죠? 이걸 가지고 별자리를 익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봐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시오페아가 있고, 카시오페아 M50이 있고, 여기 보면 M103이 있고, 대상이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자, 해 넘어가는데 대상이 이게 곳곳에 있어요. 이거 안 보입니다. 햇빛 때문에. 아직 안 넘어갔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저걸 빨리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거를. 해 넘어가기 전에. 해 넘어가기 전에 빨리 봐야 돼요. 여기에 3개 바글바글 넘어 있는 거, 31, 32, 110 다 모여있죠? 이거 보일까요? 이 시간에 안 보입니다. 왜? 산 이만큼 막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죠?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찾아야 되지만 안 보일 때는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자리 M34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벌써 저렇게 낮은 고도에 저렇게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거 찾으려고 쇼를 해봤자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좀 남쪽 하늘을 하나만 이제 해온 거예요. 이제 뭐 알데바란이 있고 남쪽은 여기 오리온이 있고 뭐 M42하고 오리온절이 있고 있는데 토끼절이 여기 M79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지금 남쪽이 여기 서쪽이면은 이제 곧 내려가게 돼요. 곧 내려가면은 이것도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안 보이죠. 빨리 이것도 곧 찾아야 되는 대상들에 들게 됩니다. 별자리를 잘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자리를 모르면 대상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별자리 익히는 건 기본이고요. 자, 이제 장비에 대한 장비가 자기 몸에 완전히 꽉 맞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파인더는 얼만큼 보이지? 내 장비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고요. 아이피스도 적정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80배, 뭐, 그 정도 가지고 저도 계속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성도에 보면 있잖아요. 어떤 대상이 어느 몇 페이지에 있다 하는 거, 그거하고 대상하고를 매칭시키는 거, 자료를, 초보자들은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역시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면은, 성도 몇 페이지에 뭐 15가 있지, 이 디비고 저리 디비고 하다 보면은 날셉니다. 그거 매칭 자료도 꼭 있는 게 좋아요. 하나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시간대별, 난이도별 호핑하는 순서를 숙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전에 해 바로 넘어가고 나서 잘 안 보일 때, 그리고 해 뜨기 전에 잘 안 보일 때, 그 다음에 은하단, 이런 경우에는 호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핑은 나중에 한 번 더 볼게요. 그거 못하면은 이제 완주하기가 좀 쉽진 않죠. 쉽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은하단하고 일몰 전후 빼고는 사실은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평이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몰 직후입니다. 일몰 직후. 자, 여기 물고기 자리 M74가 있고 M77이 있죠. 요거는,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요것도 넘어가기 아주 그냥 직전에 있었고요. M76도 있었고 한데, 태양이 요거 바로 전에 있습니다. 바로 여전에 있습니다. 태양인데, 자, 이때 일몰 직후에 가장 큰 문제가 방명 문제가 있어요. 방명이라 하면 우리 시민방명, 하물방명, 천문방명 해가지고 조금 어두워지고 아주 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문방명, 밤하늘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12도에서 18도 같으면은 보통 어떻게 1시간에 별이 15도 움직인다 했잖아요. 보통 해지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완전히 깜깜해져가지고 밤하늘 별을 관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뭐 6도 같으면은 한 뭐 20분 정도에는 아직도 환해요. 그러니까는 환합니다. 보기 어렵죠. 황해 방면에는 뭐 1등급 정도 뭐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별자리 모르면 못해요. 그래도 찾는 사람은 찾습니다. 자, 그날 18시 49, 6시 한 50분쯤에 이제 해가 졌습니다. 자, 요때는 안 보이는 거 억지로 찾으려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그랬고요, 사실. 산에 가렸기 때문에요. 일단은 산에 가렸고, 저거 찾다 보면은 딴 거 하나도 못 찾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만원경이 끝까지 안 내려갔어요, 그날. 끝까지 안 내려가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포기를 사실 했었습니다. 넘어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트기 전에, 아까 전에는 일몰 직후고, 이제는 일출 직전입니다. 일출 직전. 6시 15분에 이제 올라오니까 해가 이제 딱 지평선에, 수평선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아까 전에 천문방명은 1시간 전이죠. 한 5시 정도 지나면 이제 슬슬 밝아오는 거예요. 5시 정도 전까지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돼요. 그 못 보면은 이제 환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 이후에 봤다면은 그거는 헛거본 거 헛거.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대상들은 또 저기가 낮아요. 이때 대상들은 또 저기가 낮아가지고 또 더군다나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습기 많이 올라오잖아요. 습기 올라오지, 저기 낮지, 고도 낮지, 해 올라오지, 삼중고예요.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새 달렸기 때문에 이제 몸도 마음도 피곤한 상태고. 이제 조항식에 어딘 그게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얘들은 그냥 다음 생을 기약하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도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떤 대상이냐? M30, 요거 바로 밑에 태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어떻게든 뭐 좀 보일동 말동합니다. 근데 M30 정도 가면은 거의 안 보인다고 보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하늘에서는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날씨 좋고 아주 컨디션이 좋으면은 자기도 좋고 하면은 뭐 보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자, 호핑을 간단하게 하나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상급할 때 그때 할 때 좀 애로 먹었던 아주 헷갈려 했던 걸 하나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39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자리죠? 이게 무슨 별자리인 것 같아요? 헷갈리죠, 그죠? 하나 뭐 좁은 구역 나뉘고 이게 뭐죠? 하면은 헷갈리죠. 자, 백조자리입니다. 백조자리. 백조자리 여기가 알파벨이 여기에 대내부가 되겠습니다.
자. 상황은 어때요? 이게 지금 M39가 여기에 있거든요. 39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주위에 보시면은 별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전부 다 밝기도 비슷비슷한 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위에. 그 다음에 저 주위에는 저 은하수가 지나는 지역이라서 상계승단이 많아요, 또. 그래서 뭐가 뭔지 한마디로 구분이 안 갑니다. 구분이 잘 안 가가지고 내가 보고도 바로 봤는지 잘못 봤는지 헷갈린 경우도 좀 있어요, 사실요. 자, 이럴 때 호핑을 하는 거예요. 호핑은 말 그대로 폴짝폴짝 뛰어가는 거죠. 징검다리식으로. 백조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백조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알파별인 대내부를 찾고, 저 같은 경우 여기서 밝은 별을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 로우별하고, 로우별 여기 있죠? 로우별하고 그 다음에 저 파이2 별이라고 하는 파이2 별하고 M39가 이등변 삼각형 지점에 위치해요. 여기서 요걸 찾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동을 하고, 여기 이동하고, 요렇게 이동하고, 요렇게 가면은, 이렇게 거의 한 이등변 삼각형 정도 되는 지점에 보이는 상계승단이 M39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찾으면은, 요 대내부하고, 요거하고는 일직선상에 이렇게 위치해요. 바로. 이해됩니까? 호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탁 들이대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고, 펄짝펄짝 뛰어가면서 별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호핑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연습하기. 그날 시간대하고 맞춰가지고 미리 나가서 연습을 사실 좀 해봐야 돼요. 저도 몇 번 나갔습니다. 아이피스에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멀어서, 그건 아니고서 이제 저희 집, 제가 김해 장류에 있는데, 그 장류에 불모산이라고 있습니다. 불모산이 있는데, 거기가 의외로 괜찮아요. 그냥, 고도도 좀 높고, 산에, 고도도 좀 높고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별자리도 익히고 만인경 들고 가서 실제로 이 정도 밝기에서도 보이면은 더 어두운 데 가면 더 잘 보이겠다 하는 그것도 감각도 익히고 등등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근데 가기 전에는 실제로 하는 날보다 며칠 전이잖아요. 그죠? 계속 그러면은 몇 시간 더 있다가 별자리를 미리 이제 추측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보이는 별자리 위치, 대상은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숙지를 하고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메시지 마라톤 잘 달리기 위해서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끼다, 된다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일출 전하고, 그 다음에 일몰 직후하고, 그 다음에 산에 가려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보려고 가렸는지 안 가렸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막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안 돼요. 그거는 놓쳐야 됩니다. 그거는 놓칠 수밖에 없는 대상이고요.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보이면은 남들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안 보이면은 남들도 안 보인다. 물론 그거는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한 상태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습 안 한 상태에서 내 안 보이면 남들은 다 보여요. 그런 경우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주극성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초저녁에 처음에 안 보이면은 다시 해 뜨기 전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카시오페이아 자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북극성, 북두칠성 쪽하고는 다시 이게 돌아오면은 보이니까 그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제 많이 이런 식으로 맡기면은 구멍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멍치기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순서도 메시지 마라톤에 전통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M724 보고 77 보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순서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좀 아셔야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 경험을 가미한 메시지 마라톤에 이제 달리는 준비를 이제 또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 빨리 넘어갈게요. 없다고 생각 여쭤보시면 안 됩니다. 자, 시간대별 관측 대상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주로 이제 19시에서 20시, 자, 요거는 시간대별 개요 출처는
astrofil.co.kr, 우리 그 청문인 마을에서, 그걸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만들었고, 시간대별은 여기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겁니다. 자, 시작하면은 19스위스 20시. 이때는 방명 직후죠. 이때는 꿈에도 찾을 수 있도록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77제 이런 거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안 볼 수도 있고요. 물론 공부를 해도 틀리면 틀리잖아요. 그죠? 틀릴 수 있습니다. 안 볼 수 있어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성당. 이것들은 잘 보여요. 그냥. 보이는데 다만 고도가 낮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넘어가면 요것도 뒤따라서 넘어가잖아요. 잘 보이는 대상들인데도 고도가 낮아요. 서쪽으로. 그래서 이것들도 가급적 어려운 건 아닌데 빨리 찾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면은 이제 좀 쉬어요. 이제 좀 쉬어요. 아까 전에 좀 체력도 아끼고 쉬고 나면은 뭐 한 12시 정도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은하죠. 보시면은 뭐 상계성감이 있지만 나선 은하 뭐 은하가 많지만은 잘 보입니다. 한 10에서 15인치급이면은 충분히 잘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요. 봤는데. 그리고 고도도 높아요. 고도도 높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시까지. 요게 이제 또, 그 아주 또 마의 그 구간인데, 머리틀하고 처녀자리 은하단. 이게 아까 상세 성도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호핑도 잘해야 됩니다. 여기는. 호핑도 잘해야 되고, 호핑 못하면은 엉뚱한 거 붙들고 봤다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은 NGC 대상, RC 대상 이런 것들이 막 보글보글 모여있거든요. 거기는요. 그래서 여기는 정확한 호핑만이 생명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부 다 은하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타원 은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름 별자리죠. 땅꾼자리 하고 이제 정갈, 이제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여름 별자리 은하수 있는데, 이거 들이대면 보입니다. 이거는 보통은 저기 있는 대상들은 우리 쌍안경 대상들이에요. 보통은 쌍안경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대면 다 보입니다. 갖다 대면 보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체력과 하늘이 문제지 이거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쭉 다 찾아봐요. 다 찾아보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것도 연습 안 하면은 사실 안 보입니다. 방명전에 해올록이 바로 직전에 있는 것들. 특히 뭐 이제 염소자리 M30 구상성당 그 5시 지나면 아까 보셨다시피 방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밝아오면은 더 이상은 안 보이죠. 여기까지가 몇 시에 110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저의 그걸 가미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은 이제 간단합니다. 16년도에 했을 때 16년도에 이게 언제 4월 9일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날짜를 안 적었네요. 이때 보면 중간중간에 뻥뻥 비어있죠. 뻥뻥 비어있다고 이때는 아예 없어요. 왜 이랬을까요? 그날 구름이 그냥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그때 가득해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좀 보인다 하면은 막 구멍치기 해가지고 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봐가지고 44개 찾았거든요. 110개 중에 몇 등? 2등 했습니다. 44개 찾고도 2등 했어요. 이 뒤에는 아예 포기하고도. 예. 이렇게 하늘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17년도에 이제 작년 왔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산청이 아마 유일하게 열렸을 겁니다. 날씨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날. 날씨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가 이게 내려가지 않는 바람에 그거 고치고 뭐 하다가 초반에 제가 좀 놓쳤습니다. 몇 개 놓치고 하여튼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문제가 좀 있고. 일몰 직후의 대상은 하여튼 어렵고. 다만 제가 은하단 연습을 저희 가기 전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결과 뭐 101개 나와가지고 이때도 2등 했습니다. 한 만년 2등 인생이에요. 1등을 못 해보겠네요. 1등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2년간 4시의 마라톤을 이렇게 했는 결과가요. 이건 사진입니다. 16년도는 4시의 마라톤 하던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선수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직접 찍지는 못했습니다. 찍지는 못하고 여기저기 벼라띠 천문대에 있는 자료를 제가 불펌을 했습니다. 불법 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4월 9일에 했네요. 9일에 10일. 요거는 작년 4월 1일 날. 일단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했던 모습이에요. 저 여기 있죠. 중간에 노란 옷 입고 있는. 여기도, 여기는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아, 옷이 똑같네요. 작년하고. 1년 동안 옷은 하나 안 바꿔주네, 집사람이. 하나 사달라야 되겠네. 자, 요거는 요번에 달력에도 아마 나왔죠. 달력에 작년 4월에 우리 메시 마라톤 했는 이강민 연수국장인가요? 예, 저분이 이제 찍었던 건데, 요번에 달력 3월달 표지에 달력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요게 제 차입니다. 여기 제 차고요. 여기에 장비가 있는데 보이나요? 이게 화질이 좀 해서. 여기 장비가 특인데 여기에 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죠? 하늘이. 여기가 북쪽이죠, 그죠? 일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그린레이즈가 난무하는 메시에라고 했는데, 자, 이쪽이 북쪽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쭉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가면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좀 여쭤보시고 싶은 사항이 혹시 있나요? 쉽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계시던 우리나라의 진짜 사진계의 대부,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김재현 선생님이 이제 사진 강의가 있을 거고, 사진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저는 사진은 좋아하는데 게을러가지고 사진을 못해요. 저는요. 하여튼 많이 들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바짝 들어주시고, 사진 잘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